한국거래소가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도입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늘 발표합니다. 국내 증시 밸류업 랠리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1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파운드리 사업부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삼성전자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스탄 굴비스 시카고 연준 총재 등 연준 간부들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은 155억 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가 12조 1,35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6,22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 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경우가 99.9%에 달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받는 노인층은 사실상 모두 감액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 가격이 73%, 시금치 가격이 124% 오르는 등 채소를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7년식 모델부터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장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자, 이 딜사이트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투자는 항상 여러분, 투자자의 판단에 의해서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첫 번째 공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알던 공시. 오늘도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앞서 나온 8개 공시 중에서 어떤 뉴스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프레스티지마 바이오파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허셉틴이라는 유방암 치료 표적 치료제죠.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 거죠. 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유럽에서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인 투주뉴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항체 바이오 의약품 기업인데요. 이번 최종 허가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유럽 30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허셉틴 같은 경우는 유방암 중에서도 진행 속도가 빠르고 또 재발률이 높은 헐투, 이 양성 유방암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리지널 의약품은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을 했고요. 지난 2014년 유럽에 이어 2019년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허셉틴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간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블랙버스터급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간 5조 5천억이 팔린다. 정말 뭐 블록버스터급인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 말이에요. 셀트리온의 허주마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가 이 바이오시밀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들 유럽에서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유럽에서 이미 진출을 해 있는 그런 바이오시밀러들인데요. 네. 현재 헙세틴 이 바이오시밀러의 유럽에서 허가받은 국내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어서 이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세 번째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현재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마켓 이 예상 규모를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격 경쟁력과 파트너사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이번 승인에 따라 기존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판매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까지도 수령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은 한 16개 정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네. 또 계속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의 이 허주마는 현재 유럽에서 널리 사용이 되어져 온 그런 유방암 관련된 대표적인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유럽 시장에서 셀트리온 허주마에 대한 점유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셀트리온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인데요. 네네. 2018년 2분기부터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해서 2024년 1분기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은 21%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 허셉틴 관련 시장은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 표적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제품 말고 이 전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네.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약 90조 원에 이제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한국 바이오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매년 15%씩 증가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쭉 20조 원에서 90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유명한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또 줄줄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시밀러 출시가 가능해지고요. 또 이렇게 휴미라 외에도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등의 특허가 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살펴볼 공시 내용은 네.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요. 네. 뭐 최근 뉴스로는 뭐 이라크에 천공투 공군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LIG 넥스원이 2023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이 방산 기업 순위 20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LIG 넥스원은 지난 23일이죠. 경기도 성남시 사옥에서 이제 회사의 글로벌 비전과 미래 혁신 방향을 소개하는 LIG 글로벌 데이를 개최했는데요. 신익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그 행사 날에는 경영진, 임직원, 협력회사, 방산 관계자, 또 투자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LIG 넥스원이 이 미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어떤 내용을 보여줬나요? 네, 3대 미래 혁신 방향 중에서 먼저 통합 대공 솔루션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저고도부터 우주까지 다층 대공망을 아우르는 통합 대공 솔루션을 통해 북아프리카부터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K 대공망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인 함대, 무인 항공 전단, 지상군 지원 등 무인 로봇 이렇게 전 영역을 포괄하는 무인화 솔루션 확보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무인화 솔루션을 확보를 한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올해 공고한 정찰용 무인 수상정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군 기지나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 정찰 또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수상정 2척을 2017년까지 연구 개발한다는 사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3대 미래 혁신 방향 중 한 가지는 수출국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비군 관련한 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LIG 넥스원은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 수출 이미 했고 또 미국 관련 수출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군 관련한 주요 성과도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도 AIG 넥스원은 지난 20일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135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계약 규모는 거의 3조 원이 넘고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0%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해 LIG 넥스원 전체 매출액의 1.6%가 아니고 1.6배 이상 달한다고 합니다. 네. 1.6배에 달할 정도로 매출이 크게 네. 확산이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네, 알돈 공시 오늘도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보도국 최태호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알아볼 소식은 바로 증권사 MTS 경쟁인데요. 네.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인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식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최근 개인 투자자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활용한 서비스들도 최근 도입하고 있어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선정을 하셨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요. 네, 네. 다소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엔데믹이 선언된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이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이유와 연관이 깊어서 키워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하, 코로나19와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연관성, 이유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주식을 거래하시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2020년 초를 살펴보면 네. 국내 증시가 코로나발 경기 침체 우려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 코스피는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000포인트대를 유지하다가 3월 한 달간 1,500선까지 빠졌는데요. 당시에 외인, 기관 투자자들도 보유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오히려 증시 급락에 투자 기회를 노렸던 투자자들도 있었는데요. 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예, 예. 2020년 한 해 동안만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증시를 64조 원 순매수했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숫자도 같은 시기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의 숫자는 2019년 612만 명에서 2020년 91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주식 인구가 1.5배로 늘어난 건데요. 그렇네요. 네. 2021년에는 1,300만 명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마 금리가 좀 높았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상승세를 비교하면 하락폭이 10만 명 미만으로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가 본격화된 만큼 개인 투자자의 상승세 전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적어져서 그런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 투자 성과는 어느 정도로 기록이 되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2020년 국내 증시를 유일하게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일단 주요 증시인 코스피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1,500선에서 2배인 3,000포인트로 급등했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같은 시기 400포인트에서 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증시 상승세를 고려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초보 개인 투자자들도 많았던 걸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주식 거래가 처음으로 성공적인 경험을 안겨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2020년에 굉장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젊은 층들의 이 주식이라든지 또 이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투자 성향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과 관련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뭘로 선정하셨어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개미와 친근해진 MTS인데요. 아하. 이제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 즉 개미와 친해지기 위해서 MTS를 어떻게 개편했는지 말씀드리려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권사 중에서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한 곳은 어딘가요? 사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초보 개미들을 위한 증권사들도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곳을 뽑을 수 있는데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입니다. 네. 두 기업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업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이제 적극적인 개미 친화 정책을 선보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선 토스증권을 살펴보면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MTS를 처음 출시했고요. 누구나 쉬운이라는 모토로 매수, 매도 같은 표현 대신 구매, 판매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매수, 매도라는 표현은 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당시 주식 거래를 처음 접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였거든요. 종목명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브랜드와 제품명만으로 종목을 찾을 수 있게 했고요. 원래는 엑셀로 복잡하게 계산해야 했던 물타기 계산 기능도 MTS에 추가했습니다. 네. 개미 투자 친화 정책을 먼저 선보인 덕에 현재 증권사 MTS 중 이용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사 MTS 중 이용자 수가 2위인데요. 토스증권보다 1년 늦게 출시한 영향이 있던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이제 대신에 모회사인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계좌 개설 고객에 한정지어서 카카오톡 내에서 주식 종목 거래가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도 습득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약간 카카오톡 캐릭터 IP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수익률 변화에 따른 변화하는 캐릭터들을 넣는 등 좀 차별점을 줬던 점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증권사의 전략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 MTS 설치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을 활용한 원앱 전략을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아하. 두 회사 모두 다 따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원앱 전략으로 갔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건가요? 원앱 전략을 이제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네. 하나의 앱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증권사 어플을 하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하고요. 네. 여러 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리테일 강자라고 불리는 키움증권과 이제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증권사 MTS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계좌 개설, 자산 관리 앱이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또 앱을 설치해야 되고,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또 앱을 설치해야 되고, 계좌 개설하려면 또 앱을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토스증권과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 같이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MTS가 등장하니까 이제 관련 앱 통합도 이루어졌던 거죠.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 MTS 앱을 2개 이상 두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의 큐브와 그다음에 삼성증권, KB증권은 간편 투자 앱을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을 선정하셨죠? 네, 세 네. 번째 키워드는 최근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죠. 바로 AI인데요. AI요. 네.
네. MTS에서도 AI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가져와 왔습니다. 네,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과 투자 전문가의 합성어인데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조언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MTS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MTS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자의 투자 유형별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줍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랩 상품 운용에서 해당 서비스를 활용 중인데요. 랩 상품은 포장하다라는 랩에서 유래한 네. 말입니다. 네네. 고객이 맡긴 자산의 운용, 투자, 자문까지 한 번에 해주는 것이 랩 상품의 특징인데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소액 투자를 가능하겠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략의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로 전망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미국 대선이나 하반기 전망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좀 남아 있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금리 인하로 글로벌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네. 그래서 해외 주식 거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MTS 전략도 해외 주식 투자 인구를 붙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최태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보다 투자에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